서버 터졌다. 서버 터졌다. 이준석 대표가 외친 외마디 말. 국민의힘의 경선 첫 투표율이 무려 43%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그간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의 정당 경선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당원도 2배 이상 늘었는데 투표율까지 첫날에 불과한데 43.8%를 기록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서버 터졌다라는 걸 외쳤다고 하는데 그 외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들의 이 강한 열망을 더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더 큰 힘을 받아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본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10시 기준으로 70% 가까이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숫자이고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또 그리고 관심 많은 경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이재명 기자, 역대 최고 수치라고 하고 서버 터졌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도대체 얼마였길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이 43.8%에 달했죠. 그러니까 예. 57만 명 책임 당원 중에서 약 24만 명 정도가 참여라는 건데 어마어마한 투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역대 당원들의 참여했던 투표율 최고가 이제 지난 2차 컷오프 때인데 그게 이제 49.9%, 약 50%가 참여했던 건데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하고 또 3, 4일 이틀간 또 ARS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60%는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막판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양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만큼 어쨌든 당원들에도 관심도 이제 많이 끌어올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유리한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요. 홍준표 후보가 말한 것처럼 당심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그만큼 젊은 당원들의 표심이 결집하면서 홍준표 뒤집기에 나선 건지 아니면 기존 당원에서 굉장히 앞서 있던 윤석열 후보가 굳히게 들어간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열망, 이 열망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 개인,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지만 그 열망이기에 앞서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런 만큼 누가 후보가 되든 내가 정권 교체의 도구로 쓰인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날이었는데 43%를 넘었다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남았으니까 최종 투표율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서버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어요? 일시적으로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터졌다고 방금 이준석 대표 얘기했던 게 진짜 서버가 마비됐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만큼 이제 투표율이 높다는 뜻이고 일시적으로 서버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땐 지금 현재까지 투표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KT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버 터졌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깜짝 놀라거든요. 일시 서버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그만큼 투표율이 높다. 이게 정확한 의미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유례없는 역대급 투표율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흥미롭게 4명의 후보 모두 나에게 유리하다. 어쩜 하나같이 다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략이겠죠? 함께 보시죠. 누구에게 유리할까? 먼저 윤석열 캠프. 윤석열 찍었다는 전화와 문자가 쇄도한다.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것으로 윤석열 압승 예고.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자, 어쨌든 홍준표 캠프 그런가 하면 2040 신규 당원들이 이날만 기다려왔다가 투표에 대거 참여. 우리에게 좋은 신호다라고 서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개혁적 중도 보수를 바라는 신규 당원의 지지가 상당하다.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맞설 적임자로 대장동 1타 강사. 원전지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유리한 시그널, 신호들을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급 투표율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 오늘 나오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에게도 지금 소속돼 있지 않죠? 네, 저는 왜냐하면 최재형 전 원장이 이 중도에 떨어지면서 캠프가 폭파됐잖아요. 네, 캠프 해체할 때 잘렸습니다. 예. 네, 상당히 좀 아픈 얘기. 예. 하지만 굉장히 중립적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천하람 변호사님은
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론적 얘기 말고. 네, 사실 저는 윤석열 후보 쪽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아. 근데 이게 사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표의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당협위원장 하고 있지만 요즘 일단 당원들이 뭐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 뭐 기초의원이 누구 찍어라 한다고 찍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입당 원서 갖다 준 분들도 이게 어차피 체육관 선거가 아니고 이 모바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갖다 준 건 갖다 준 거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직표의 효과는 많이 낮아졌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일부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얘기를 할 때 2030, 40의 투표율은 어차피 높을 거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려고 온라인으로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정도를 뛰어넘는 2030, 40만 열심히 투표한다는 걸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50대, 60대, 70대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50대 이상의 표심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잡고 있다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결코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조심스럽게 천하람 변호사 개인 의견을 주신 거예요. 네. 윤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 아주 같다. 조금입니다. 아주 조금. 라는 생각.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한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자, 이 높은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까? 제가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이제 예. 홍준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예. 세상만사 다 이치가 이게 굴러온 돌에 채여서 날아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굴러온 돌보다는 박힌 돌에 윤석열 되게 싫어하셔. 그냥 굴러온 돌이잖아요. 예.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는 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투표는 모바일 투표거든요. 근데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율이 엄청 높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모바일 투표에 익숙한 20,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을 거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죠.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60대 이상 영남 쪽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내일하고 모레 있게 될 ARS 전화투표 여기에 아마 많이 참여를 할 것인데 근데 이미 첫날에 40%를 넘어갔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아마 신성을 하게 예.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 견해입니다. 아, 흥미롭군요. 천하람 변호사님과 전재수 의원님의 전망이 달랐습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관측을, 전재수 의원님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서로 다른 관측이 나온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들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의 또 뭔 사달을 낼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들이 생각할 만한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나서면서 뭐 그런 각오 같은 거 없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맷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 홍준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당 본선 후보를 뽑아주신 후에도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합니다. 본선 대결에서도 저는 도덕성, 배신과 강단, 그리고 정책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포퓰리스트이자 도덕성 제로인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제압을 하겠습니다. 네, 서로 양측 모두 다 이제 본선 경쟁력과 맷집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일정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은 오늘도 모바일 투표가 어제처럼 이어지는 거고 내일과 모레는 어떤 투표인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상대로 AR에서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고령의 당원들 등을 위해서 AI가 전화를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일반 대해서 여론조사도 실시됩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을 하는 거고 일반 여론조사가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이틀간 실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 전체 표심 50%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반영된 민심 50%를 각각 반영해서 5대 5로? 결국 그렇죠. 5대 5로 반영해서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예. 금요일 날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등수 공개됩니까? 공개됩니다. 아, 득표율도 공개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1, 2, 3, 4등 몇 점 순위와 석차와 이 점수까지 공개가 된다는 건데 여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후보에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좀 의외의 반등의 결과일 수도 있겠고 아까운 승부일 수도 있겠고 예상외로 좀 김 빠질 정도로 격차 큰 승부일 수도 있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거죠. 뭐 내 경우에서 안 말한 거 있나요 혹시? 어느 시나리오가 맞는지 사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승자는 뭐 승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연 패자들이 이제 3명의 후보가 이제 지겠죠. 근데 그중에 의미 있는 패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겠죠.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사람에게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한번 정치적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과연 그런 이제 의미 있는 패배를 줄 그런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